대법원 2026년 4월 2일 선고 2022-33507 판결 사건명 법인 원천 법인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조약의 해석 방법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 조약은 전문, 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그 조약의 문헌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협약의 문헌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2호에서 열거한 상표 등 재산 등을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 처분함으로써 얻은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 대가만을 가리킨다.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의 의미. 상표는 1976년 위 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 한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르면 이처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서도 자본적 자산, 영문본상 캐피털 애셋,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본적 자산의 의미는 한미조세협약의 문맥, 콘텍스트,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은 기본적으로 조약 체결 당시 쌍방 체약국이 인식한 바와 그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조약 체결 당시 체약 상대국 법률의 내용을 살펴야 할 필요도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이라는 개념이 체약 상대국인 미국법에서만 쓰이는 용어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조세협약에서의 자본적 자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부득이 조약 체결 당시 해당 용어의 미국 세법상 일반적 의미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Internal Revenue Code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 Capital Asset Define 자본적 자산의 정의라는 제목 아래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하면서 자본적 자산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재고 자산 또는 납세자가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 등 제1호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 제2호 납세자가 창작한 저작권, 문학, 음악, 미술, 창작물 등 제3호 재고자산 등 판매로 인해 취득한 매출 채권 등 제4호 미국이나 그 하위 행정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 제5호 채무증서를 열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이란 조약 체결 당시에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에 열거된 자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67조는 감가상각, depreciation, 감가상각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 1.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거나 2.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되는 재산의 소모, exhaustion, 마모, wear, 파손, tear, 파손 또는 진부화, obsolescence, 진부화에 관하여 합리적인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표는 위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1993년 신설된 미국 내국세법 제197조는 그때까지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영업권, goodwill, 영업권이나 상표, trademark, 영업권이나 상표 등을 상각, amortization, 상각의 대상으로 삼아 거기에 제167조에 의한 감가상각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으나 제-F항 제7조 위 제197조는 한미조세협약의 체결 후에 비로소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를 기초로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을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표는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 각 호가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3. 갑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를 양수하면서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원천 징수분 법인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후 위 매매 대금은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된 원천 징수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매매 대금은 위 협약 제14조 제4항 제2호의 사용료 소득이 아니고 위 상표는 위 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으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